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 비오사발의 법칙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은 비오사발의 법칙이랑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앙페르의 법칙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근데 비오사발의 법칙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 여러분들 학부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피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는 요거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우리 특징. 근데 뭐 시험지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오사발의 법칙. 자, 무엇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비오사발의 법칙은 우리 뭔가 특별한 원리에서부터 유도된 법칙이 아니라 비오와 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그냥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보고 만든 공식입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먼저 늘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자기장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건 지금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이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플러스 Q라고 할게요. 플러스 Q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Q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가우스면 S1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면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또, 자, 이렇게 가우스면 여기를 S3를 잡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임의의 폐곡면입니다. 자, 이거 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의의 폐곡면이 이렇게 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요 각각의 가우스 면에 대해서 알짜 전기선도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기선도 구하는 식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자, 요 식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S1 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합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알짜 전화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플러스 Q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플러스 Q라고 좀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S2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0이에요. 왜죠? 여러분들 안쪽에 지금 알짜 전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짜 전화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요 S2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기력선의 양과 나가는 전기력선의 양이 지금 다 동일하죠. 그렇죠? 들어온 것만큼,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것만큼 다 우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들어올 때 전기력선은요, 우리 전기선소 값이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플러스였었는데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선속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건 마이너스예요. 자, 우리 S3라고 하는 우리 폐곡면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S3의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의 총합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걸 파이3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알짜 전화 있네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알짜 전화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전기선속을 구할 때 수학적으로 여러분 요 가운데 지금 서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거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E.DA인데 이건 수학적으로 전기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을 얘기할게요. 자,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기력선은요, 우리 어떤 특징을 가졌었냐면, 여러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다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이랑 좀 다르죠?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하로 끝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플러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자기력선은 끝나는 점과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자, 내가 이렇게 해서 S1의 가우스면을 잡을게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S2의 가우스면을 잡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S3의 가우스면을 자, 이렇게 오래 잡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내가 가우스면을 다 잡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네. 우리 좀 전에 왼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왼쪽 보세요. 여기 가운데 S2라고 하는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들어오는 전기력선의 양과 나가는 전기력선의 양이 같았을 때 그때 전기선속이 얼마라고 있었어요? 우리 0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을 볼게요. 내가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잡더라도 이런 특징이 있네요.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양과 나오는데 자기력선의 양이 무슨 면을 잡아도 다 동일합니다. S1에 대해서도 S2에 대해서도 S3 면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양과 나오는 자기력선의 양이 무조건 다 동일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가우스면을 잡거나 마나 우리 언제나 패곡면에 대한 여러분들 자기력선의 총합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자, B.DA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얘는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인데 얘도 결국에는 뭐 계산한 거예요? 자, 패곡면을 통과하는 뭘 계산한 겁니다? 자기선속을 좀 계산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얼마입니다? 항상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패곡면이어야 돼요. 자, 패곡면에 대한 전기력선의 총합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자기력선에 대한 우리 패곡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게 없네요. 좀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 번 여러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속의 총합은 우리 R자 전하 Q인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합니다. 라는 것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오사발의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오사발의 법칙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자, 무슨 어떤 원리에서부터 유도된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곡선에 좀 도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때 자, 이 도선이 자, 어느 임의의 지점, 자, 이렇게 P점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또는 여기를 여러분들 우리 P'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선의 일부예요. 자, 모든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일부,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 부분을 DS라고 자, 이렇게 해서 미소 변위 벡터로 잡은 거예요. 미소 변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미소 변위 벡터로 잡았을 때 요 부분이 자, 여기 P점에 만드는 여러분들 자기장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자, 요렇게 오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물리학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 DS라고 하는 자,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의 일부가 어느 임의의 지점 R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의 지점 P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우리 크기와 방향은 자, 요렇게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IDS 크로스 R 해시라고 이런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 살짝 좀 뭐가 너무 비슷하냐면 혹시 전기장 공식 좀 기억나세요? 전기장? 여러분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공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 제곱분의 자, DQ라고 하는 자, 이렇게 쓴 공식이랑 아주 비슷해요. 즉 4파이 제로분의 뮤가 상수잖아요.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것도 상수예요. 그 다음에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고 얘도 R제곱 반비례하고요. 자, 우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DQ
그렇죠? Q라고 하는 전하량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우리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임의의 도선 우리 IDS 크로스예요. 이거 곱하기 아닙니다. 크로스겁을 의미합니다. 크로스 R 햇이라고 해서 우리 크로스라고 하면 우리 물리적인 의미는 우리 DS 벡터와 R 햇 벡터. 자, 여기에서 R 햇 벡터는 자, 요거예요. 자, 임의의 DS라고 하는 미소변이 벡터에 대해서 자, P점까지의 거리에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R 햇 벡터, 단위 벡터를 우리 크로스 곱한 값으로 나타내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크로스 곱은 당연히 세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방향도 있지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요것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좀 전에 계산할 건데, 자, 우리 크로스 곱의 저기는 어떻게 되죠? 자, DS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의 크기? R햇의 크기에다가 뒤에다 뭐 곱해주면 됐었어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를 곱해서 나타내 준 게 우리 크로스 곱의 우리 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특히 직선도선에서의 요 값은 조금 이제 수학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 비오사발의 법칙 공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공식을 계산할 텐데 자,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R제곱분의 어차피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장 B는 4파이브의 뮤젤 I 튀어나오고요. 인테그랄 R제곱분의 DS 크로스 R햇. 자, 여러분들은 뭘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계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조금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먼저 설정할게요. 자, 첫 번째, 비오사발의 법칙을 적용한 게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공식을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좀 이미 좀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자기장 무한 직선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자, 우리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우리 앙페르 법칙 중고등학교 때 엄지 전류를 잡으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여러분 무엇의 방향이었어요?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P점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 이미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2파이 A분의 뮤 제로 I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게요. 조금 어렵지만 수학이지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뒤에 거. 자, 우리 R제곱분의 아까는 DS 크로스 R햇이었는데 자, 여기를 내가 DS로 잡으면 요 방향이 R햇이고 그 사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 뭐가 들어가면 돼요? DS에 여러분 이거 DX라고 돼 있지만 DS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DX. 자, 지금 이 그림에 DS라고 지금 나와져 있지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X예요. 요렇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수학을 좀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요 R이라고 하는 가 여러분들 R분의 A는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여기에 지금 세타로 좀 놓여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R분의 A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90 세타인데 그거는 우리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R분의 A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R은 사인 세타분의 A가 되고 사인 세타의 역수가 코시컨트 세타예요. 자,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 우리 X는요. 자, 요만큼 X예요. 자, 근데 요 가운데를 원점을 취급할 거예요. 자, 여기를 0이라고 하는 원점 취급할 겁니다. 그럼 자,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코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X분의 A가 탄젠트잖아요. X분의 A가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A분의 X는 코탄젠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X가 코탄젠트입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미분해서 내가 여기 dx 자리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좀 양면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하면 dx면 여러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코탄젠트 미분하는 거. 근데 이게 나오기 좀 힘들죠? 유도하는 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셔요. 코탄젠트 오랜만에 미분하네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했었던 기억이 좀 있을 겁니다. 뭐 기억 없어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dx 자리에 a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자 여기 dx 자리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도 r 제곱 자리도 있죠. 그럼 r 제곱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집어넣어주면 돼요. a의 제곱 코시컨트 제곱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자 db 자 이거 다시 요거 정리한 거를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 지금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자 dx 자리에 a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사인은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r 제곱 자리에 자 분모의 r 제곱 자리에 요거 제곱한 거 a 코시컨트 세타를 제곱한 거를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약분될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분모에 남는 게 4파이 a가 남고 뮤 제로 i에다가 사인 세타 d 세타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자, 이렇게 정할게요. 자, 내가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도선이 일부예요. 직선도선의 일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요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 사인 세타 d 세타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인 세타도 적분하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가 자 요렇게 우리 바뀌어서 자 요거를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자 유도하는 과정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직선도선의 일부예요. 자 지금 여기에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전류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고 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요 직선도선이에요. 요 직선도선의 일부가 요 P점에 만드는 자기장.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무한 직선도선 가정할게요. 무한 직선도선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다시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만약 무한 직선도선이면 세타1은 우리 무슨 값으로 접근할까요? 여러분 계속 세타가 왼쪽으로 계속 갑시다. 그럼 세타1은 여러분 요게 계속 왼쪽으로 가버리면 세타1은 거의 0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세타1은 0에 접근하고 세타2는 뭐에 접근할 거예요? 이것도 무한히 멀리 가버리면 그럼 거의 이제 나란하게 될 거니까 얘는 180도에 접근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한 직선 도선인 경우에는 세타1이 0에 접근하고 자, 우리 세타2가 우리 어디에 접근하게 돼요? 180도에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에요.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어서 이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돼요? 2로 얘는 바뀌게 되죠.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그래서 무한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이 자 요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자 요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는 90 세타1이잖아요. 90 세타1. 그럼 여기는 또 우리 뭐에 해당돼요? 90 세타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90 세타2로 표현해주면 이걸 사인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공식은 자 요렇게 우리가 되는데 자 이게 이 뒤에 이제 이게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 그거는 뭐 두 가지 다 얘기하면 헷갈릴 거니까 여하간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비오사바리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유도 우리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도대체 이걸 언제 써먹냐? 자 이때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이것도 아직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자 요거는 살짝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직선도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L이에요. 그리고 여기 I라고 하는 전류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뭐 기본적으로 좀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시 4파이 a분의 뮤제로 i에다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라고 하는 자, 요 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갈게요, 다시. 자, 그럼 4개 중에서 먼저 내가 맨 밑에 있는 자, 요 부분에 대한 자기장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요 절반이니까 여기는 얼마에 해당돼요? 2분의 L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 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자, 지금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이 정사각형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요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을 내가 B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이 만드는 자기장 B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전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왼쪽으로 자,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 상황에 해당되죠? 자, 그럼 이거는 굳이 크로스컵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앙페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들 앙페르 법칙 이용해서 엄지 자 우리 전류 방향 해주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 감싸주니까 아 얘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B1을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이거 얼마였어요? 자 4파이 2분의 L분의 자 뮤제로 I 들어갔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었어요?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가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 1이고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세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정사각형 도선 때문에 이게 알려지네요. 세타 1이 45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2는 우리 얼마가 나올 거냐면 135도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자 우리 세타 1에 45도 집어넣습니다.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에요. 자 코사인 세타 2, 세타 2에다가 135도 집어넣습니다. 세타 2에다가 135도 집어넣어주면 아 이건 2사분면에 지금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135도면 우리 45도 똑같이 그렇죠?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아 요건 산수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랬더니 아 가능하네요. 2하고 요거 하나 약분돼서 2 남고 요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루트 2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또 2가 또 약분됩니다. 그래서 B1 자 아래쪽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계산한 결과가 우리 얼마 나올 거냐면 자 루트 2파이 L분의 뮤제로 I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우리는 자, 우리 4개의 직선 도선 부분 중에서 요 한 부분에 대한 자기장만 지금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 똑같은 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유, 4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자기장, 그렇죠? P점에서의 자기장,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다 더해주면 우리 얼마 해주면 돼요? 루트 2파이 L분의 뮤제로 I 들어가고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아직은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전자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비오사버레의 법칙 이런 문제는 비오사버레의 법칙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비오사버레의 법칙을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정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PT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여러분들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런 도선도 우리 얘기하죠. 근데 요건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다시 우리 어떤 거 쓸 거냐면 우리 비오사버레 법칙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벡터예요. 그럼 우리 얼마 쓰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R 제곱분의 I ds 크로스 R 해시였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크로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들어가면 우리 무슨 의미였었어요? ds 벡터와 미소 변이 벡터와 R 벡터예요. 이거 R 해시였죠? 자, 우리 단위 벡터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R 해시였었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ds 벡터하고 R 햇 벡터에 반드시 무슨 성분이 존재해야 돼요? 수직 성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자 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만 자기장 영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P점입니다. P점은 여러분들 2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는 직선도선 부분과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직선도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도선에 대해서만 P점은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수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즉, 이 지금 왼쪽으로 흘러가는 요 직선도선의 부분에 의해서는 P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P점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은 누구만 영향을 준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흘러가는 전류가 흘러가는 직선도선만 P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좀 이거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무한직선도선이었을 때의 자기장은 얼마였었죠? 무한직선도선은 2파이 x분의 뮤제로 i라고 얘기 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무한직선도선의 딱 절반밖에 없습니다. 절반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뭐만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만 여러분 곱해주면 돼요. 방향도 그냥 오른손 이용해서 찾읍시다. 전류 자기장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니까 어느 방향?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기도 구할 수 있고 방향도 이런 구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얘가 한번 기출문제, 이건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PT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MD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P2도 조금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이 문제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대소관계하고 방향만 여러분 물어보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직선도선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이고요. 자, P점과 Q점과 R점이 자, 이렇게 모는 종이 눈금으로 또 같은 거리로 지금 이렇게 좀 나오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눈금 하나의 거리를 A라고 할까요? 근데 뭐 굳이 A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문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을 먼저 볼 건데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P점이래요. 자, P점. 그럼 이 P점은 일단 여러분들 자, 내가 요걸 좀 표현할 텐데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그럼 자, 빨간색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줄 거예요? 당연히 P점에 자기장에 영향을 줍니다. 빨간색 도선은 당연히 P점에 자기장 영향을 줘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도선이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빨간색. 지금 자, 그럼 좀 색깔 달리해서 표현할 건데 자,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있잖아요. 그럼 얘도 P점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수직한 거리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우리 자기장 영향을 줍니다. 자기장을 이렇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져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도선이 P점에도 자기장을 영향을 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 전류 아래 방향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빨간색 도선이 더 P점에 자기장 더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파란색 도선 부분이 자기장을 더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게 자기장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빨간색의 자기장의 영향이 자기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더 커서 빨간색 부분에 의한 자기장을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P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줍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자,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작습니다. 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랍니다. 이것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파란색 도선에 의해서 어디도 자기장 만들어져요. 지금 Q점에 자기장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얘도 방향은 전류가 아래로 흘러가는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파란색 도선에 의해서 Q점에 만들어진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빨간색도 영향 줘요. 빨간색은 어느 방향으로 영향 줄 거냐면 영향 줍니다. 얘네들도 어느 방향으로 영향 주죠? 똑같이
이제 오른손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일단 얘도 Q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P점에서의 자기장은 자,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다 받지만 하나는 반대여서 좀 상쇄가 될 거예요. 하지만 Q점에서의 자기장은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세기가 세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다? 아유, 누가 더 세다라고 해야 돼요? Q점이 더 세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맞죠? 그렇죠? P점의 자기장이 Q점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는 니은의 표현을 맞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0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 R점의 자기장 영향 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영향 줘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직선 도선처럼 생각하세요.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방향 잡기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또 마찬가지 파란색도 어디에 영향을 줘요? R점에 자기장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얘도 파란색 도선도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아래 방향으로 그냥 무한 직선 도선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방향 잡기는 편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돌려주니까 R점에서의 자기장 파란색 부분이 영향 주는 것도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 줍니다. 그러면 절대로 R점은 0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니은만 답으로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잠깐 요거 좀 구해볼까요? 만약에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근데 둘 다 계산해야 되네. 아이고 이런 거 하지 않을래요.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계산하는 문제는 주로 어떤 종류의 문제? 좀 전에 했었던 한 요 정도나 요 정도의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 자기장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문제나 이런 도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굳이 계산하지도 않아도 대소관계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로 MD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P2도 우리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비오사벌의 법칙 이용해 주는 것들은 꼭 한 번씩은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서 자, 이 원형 도선이 있고 또 일부 직선 도선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선이 있고요. 자, 우리 중심이에요. 자, 5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5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지금 직선 도선 부분은 여러분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자, 우리 5점하고는 5점하고 요 A 프라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5점하고 C 프라임이라고 하는 직선 도선 부분은 나란하죠. 그럼 나란한 도선은 절대로 그 지점에 자기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하게 될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성분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수직성분의 거리가 존재하는 건 어느 것뿐이 없어요? 요만큼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얘네들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방향은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죠. 직선 도선은 엄지를 전류로 잡았을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형 도선은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엄지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오른손 써야 돼요. 왼손 큰일 납니다. 왼손 쓰지 마세요. 오른손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돌려주니까 자, 우리 요 곡선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은 5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장이 형성돼요.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제가 수식으로 제가 이렇게 또 써보긴 했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래 원형 도선이 만약에 온전히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 온전히 있었을 때 자기장이 우리 얼마예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2R분의 뮤제로 I였어요. 근데 원형 도선이 지금 일부, 즉 세타라고 하는 비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2파이분의 세타만 여러분들 비율만 곱해주면 돼요. 세타가 2파이면 원형도선이 온전하게 다 있으면 원형도선이 온전히 다 있어서 요게 만약에 한 바퀴 돌면 2파이가 될 거잖아요. 그럼 2파이면 요것만 남네요. 근데 얘가 만약에 180도야. 파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파이면 원형도선의 절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원형도 굳이 뭐 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늘 온전히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자, 요 호의 비율, 세타에 대한 비율만 곱해주시면 그게 우리는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 있는 식이나 여기 있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네요. 자, 우리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여기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 얘하고 얘는 자기장 영향을 주지 않고요. 자,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 뭘 만들어요? 자, 자기장을 만들 텐데 자, 방향은 오른손 활용해 보니까 어느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뮤제로 I 원형도선의 온전한 자기장에다가 이번엔 비율이 얼마밖에 없어요. 온전한 원의 4분의 1밖에 없죠. 끝났어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얼마로 얘기해 주면 되냐면 8R분의 뮤제로 I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대해 자기장 비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섞었네요. 자, 이것도 직선도선 요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부분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요 부분하고요. 자, 바깥쪽 원호하고 안쪽 원호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도 전류는 I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 안쪽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은 일단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B1이라고 합시다. B1. 그럼 얘는 우리 얼마로 얘기해 주면 돼요? 60도밖에 없어요. 2R분의 뮤제로 I에다가 60도는 전체 온전히 원이 있을 때에 몇에 해당되죠? 6분의 1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해주면 되냐면 6분의 1. 근데 R이 아니다. R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R이 아니라 여기는 A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바깥쪽 원호예요. 자, 요렇게 지금 흘러가는 자, 요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그렇죠? 그때 얘를 우리가 B2라고 합시다. 그럼 B2는 2B분의 자, 뮤제로 I 들어가고 얘도 6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누가 더 셀 거예요? 자, B1이 당연히 더 큰 값이라고 이러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결국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P점이에요. P점에서의 자기장 벡터 합성하며 자, 뭐 해주면 돼요? B1에서 B2를 빼주면 됩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빼주면 되고 그럼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분의 뮤제로 I 들어가고 얼마 나와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네요? 원형도선을 좀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호사발의 법칙. 자, 조금 어렵습니다. 수식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자, 직선도선의 일부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원형도선의 일부 원호가 만드는 자기장, 요 정도까지는 꼭 좀 계산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